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등갈색 미로버섯입니다. 등갈색 미로버섯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등갈색 미로버섯의 육질입니다. 육질은 크로커질로 되어 있고 아주 단단합니다. 등갈색 미로버섯의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등이 갈색으로 되어 있고 요 뒷면이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들이 오래되면 미로 모양이 된다고 해서 등갈색 미로버섯이라고 합니다. 등갈색 미로버섯과 아주 유사한 것은 아카시 흰 구멍버섯과 유사합니다. 아카시 흰 구멍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 제목버섯 또는 장수버섯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이렇게 혹이열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마귀 같은 혹들이 달려 있고 태무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주 쪽을 자세히 보면 허연 물질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생지는 활엽수의 그루터기에서 갈색 부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행 중에 자주 보이는 아주 흔한 버섯입니다. 이 버섯에 대한 약용으로서는 항종양, 항도른병이,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과 아주 유사한 것이 아카시 흰 구멍 제목버섯인데 이 버섯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아카시 흰 구멍 버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카시 흰 구멍 버섯입니다. 일명 아카시 제목버섯 또는 장수버섯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카시아 나무에서 자생을 합니다. 간혹 활엽수나 침엽수 중에 전나무의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의 특징은 어릴 때는 황색 덩어리 모양으로 시작을 해서 대체적으로 황색 덩어리가 5, 6월 달쯤에는 황색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이 지나면은 점차 바는 모양의 가시 형성이 되는데 이 버섯은 장수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가 되고 있는 버섯입니다. 약용도 상당히 좋은데 효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용으로서는 항종양, 면역 활성, 항산화, 혈전 용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맛이 무미합니다.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지금 뒷면을 보고 계시는데 뒷면은 구멍이 여러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 버섯은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구멍장이 버섯과의 흰 구멍 버섯 속에 속하는 버섯인데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만일에 등갈색 미로버섯과 장수버섯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장수버섯을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산행 중에 이 버섯이 보이면 채취를 하셔서 감초를 하나 넣고 딸려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다시 겨울철 영지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불로초 속에 속하는 버섯으로서 재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연 발생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1년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레들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벌레가 먹는 영지버섯이고 지금 이 영지버섯은 버섯 자체가 오칠을 한 것처럼 광택이 나죠. 이렇게 뺀질뺀질한 광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영지버섯이 나고 있는데 뒤쪽에 전부 다 벌레가 묵었는 영지버섯입니다. 이 버섯을 보관하는 방법은 한번 쪄서 말릴 때 썰어서 말려두면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지버섯의 자생 시기는 여름에서 초겨울까지입니다. 간혹 지금과 같은 겨울에도 깨끗한 영지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주로 참나무류에 속하는 활엽수에서 발견이 되는데 홀로 나기도 하고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벌레가 묵었는 영지버섯입니다. 줄기는 단단한데 벌써 갓은 벌레가 묵고 벌레가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뺀질뺀질한 요 버섯은 드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영지버섯의 이용 방법으로는 영지버섯은 쓴맛과 단맛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에 대한 약용으로서는 간장제, 불면증,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기관지염, 간염, 성인병, 항종양, 면역 증강, 항산화, 항염작용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옛부터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국의 영지버섯이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데는 한국의 영지버섯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노루발풀입니다.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특히 겨울에도 푸른 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노루발풀은 보통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생을 하고 노루발풀은 뿌리보다는 잎에 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말린 풀을 가루로 내어 피임약으로도 사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70명에게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63명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약초이지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과다한 성교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발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주로 약용을 하는데 하루에 말린 약재를 약 9에서 15g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통이나 만성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다리에 맥이 빠졌을 때 약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탕약으로 다릴 경우에는 화력을 세게 하면 유효 성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천천히 달여야 합니다. 성기능을 살리고 피임약으로도 쓰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고 풍습으로 인한 관절통이나 근육통에도 효능이 있는 약초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채취하시지 말고 잎만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노루발풀의 뒷면을 보면 약간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겨울철에 선명하게 푸른색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겨울철 생강나무의 모습입니다. 생강나무는 봄에 꽃이 제일 먼저 피는 나무인데 꽃은 산수유꽃과 유사합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데 이 생강나무를 신당이나 사당에 차를 올릴 때 이 나무의 장가지를 달인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정신수련이나
무술 수련을 하던 사람들이 생강나무를 달여서 오래 마시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져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려도 여간해서 뼈를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에 생강나무의 잎을 삼을 사먹기도 하고 또는 줄기나 장가지를 아무 때나 채취를 해서 잘게 썰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강나무 달인 물을 일주일쯤 마시면 몸에서 찬바람이 나는 사람, 찬물에 손을 넣지 못하는 증상이나 두통,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90% 이상 없어진다고 합니다. 생강나무 달인 물을 약간 매우면서도 신맛이 나는데 성질이 따뜻해서 산후통이나 산후풍, 간, 신장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 생강나무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봄에 꽃이 필 때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